그리고 avoid sending multiple notification for same thing. 똑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노티피케이션 보내지 마라 라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하이 들어오세요 뭐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provide 설명적이고 non-specific text를 text to display when notification previews are hidden. 네. 사용자가 프리뷰를 히든으로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는 좀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너무 자세하게 보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hide notification preview for app. People can choose to hide notification preview for all app. 모든 앱에 대해서 노티피케이션 프리뷰를 숨길 수 있고요. 그리고 system shows only your app icon. 앱 아이콘과 그리고 디폴트 디스크립션만 보이는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렇게 보이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 리퀘스트라든지 새로운 코멘트가 왔다든지 메시지잖아요. 이런 것들 또는 리마인더 해야 될 일 또는 신먼트 그래서 닌텐도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거 알리면 안 되죠. 처음에 나오는 앱의 노티피케이션 알림 잠금 화면에서 막 이런 메시지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don't include your app name or icon. 앱 이름이나 아이콘 같은 거 넣지 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넣는다. Consider providing a sound of supplement your sound. 사운드는 어떤 그 주의를 끌기 위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빌트인 얼러트 사운드를 쓰는데 우리가 커스텀 사운드를 쓰길 원한다면 make sure it short 그리고 짧고 바로 구분할 수 있는 막 음악하고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professionally produced 전문가가 만든 그런 사운드를 써라. 후진 사운드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keep in mind 사용자들이 turn off notification alert sound, notification alert sound를 꺼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운드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바이브레이트 진동 같은 거 켜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운드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욕심내 봤자 사용자가 그 얼러트 사운드를 꺼버리면 완전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운드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Consider providing detail view. 요건 우리 앞에서 캘린더 사례를 봤죠. More information and let people take immediate action without leaving their current context. 현재 컨텍스트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앱을 열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정과 관련해서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노티피케이션 왔으면 노티피케이션에서 바로 웬만큼 굉장히 간단한 작업을 해서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사용자가 지금 하고 있는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그 작업에서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좋고 예를 들어서 라이드 쉐어링 앱 우버라든지 아니면 그랩 같은 라이더 쉐어링 앱은 노티피케이션에서 디테일 뷰를 써서 디스플레이 어 맵 shows a car approaching. 그래서 차가 오고 있는 걸 바로 노티피케이션에서 볼 수 있도록 맵 같은 걸 추가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provide intuitive 직관적이고 beneficial action. 좀 이익이 되는
그런 액션을 넣어라. 4개의 액션 버튼이 있으니까 그거 잘 써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create short 타이틀 케이스는 우리 보통 제목을 붙일 때 소문자 대문자 뭐 그 얘기예요. 네, 저건 타이틀 케이스는 타이틀 케이스 button name that clearly describe the result of the action. 액션의 결과를 명백히 설명하는 그런 짧고 짧은 제목 같은 형태의 대소문자. 이건 영어인 경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notification detail view can also display on-screen keyboard. 키보드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메시징 앱 같은 데에서 간단하게 답변 주는 거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avoid destructive action. 네. 요거는 우리 보통 삭제 같은 거. 네, 삭제 같은 거. 삭제 같은 거를 여기에서 바로 기능으로 액션으로 제공하는 걸 삼가라는 건데, 우리 보통 메일에 보면 삭제 같은 게 있잖아요. 맞죠? 델레트 버튼이 있죠. 애플이 만든 메일 앱에도 델레트 버튼이 있어요. 이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저건 우리가 메일 서버에 들어가 보면 되잖아요. 그죠?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삭제했는데 잘못했어. 이거 네 어디에서 나한테 입금 관련한 정보야. 네 그러면은 메일 서버 뒤져야죠. 메일 서버 뒤져서 삭제한 메시지 중에서 그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메일의 삭제 같은 건 저렇게 디스트럭티브한 액션이 아니에요. 삭제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 어디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다 하더라도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는 것도 한 군데서 지우면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파괴적인 어떤 액션을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상식이죠, 사실. 그리고 마케팅 노티피케이션을 따로 관리해라 라는 겁니다. 샌딩이라고 하는 것. 뭐 보내려면 보내는데 굳이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데 따로 관리를 해라. Don't use notification to send marketing or promotional content unless people explicitly agree to receive such information. 사용자가 완전히 동의한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라고 명백히 explicit하게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explicitly. 네. 요 반대말이 implicitly죠. 네, 내재적으로 뭐 잠재적으로. 그래서 implicitly 하게는 뭐 적당히 눈치 봐서 네, 인 거고 explicitly는 직접 들어가서 켜는 거예요. 저렇게 저 아래 스위치 있는 것처럼 마케팅이 있고 제너럴이 있잖아요. 이걸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섞지 마라. 마케팅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벤트를 보낼 수 있도록 해라. 저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래서 히글을 읽어야 되는 이유죠. 우리가 앱을 잘 만들려면 그리고 사용자들이 내 앱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글에 보면 이런 게 있구나. 히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발견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허락을 받으라는 거죠. 네. people's permission if you want to send them promotional marketing notification. 그죠? 네. 그리고 make sure people can manage their notification. 그렇죠. 이제 프레퍼런스 들어가면 이제 노티피케이션에서 네, 이런저런 일반적인 노티피케이션은 수신하고 마케팅은 끌래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지. 우리가 노티피케이션에서 나오는 배지는 네, use badging to supplement notification, not to denote critical information. 그러니까 배지를 가지고 뭔가가 있다 없다 정도를 제공하는 거지 저기다가 크리티컬한 정보를 적지 말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다가 느낌표 같은 거 찍는 거는 우리가 찍으면 안 돼요. 저 사실 우리가 저 숫자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거든요. 숫자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데요. 0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앱들 보면 막 0이
안 꺼지는 예, 그 1이라고 하는 그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잘 안 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명백히 그걸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people can turn off batching for your app. 배지를 끌 수 있죠. 환경 설정 들어가면 배지 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명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면 사용자들은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Use batching for notification purpose only. 노티피케이션 용도로만 써라. 저 배지를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도 없이 뭐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새로운 캐릭터 뭐 이런 데다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지 shouldn't be used to display other type of numeric information. 그렇죠. 어떤 숫자 정보 같은 걸 표시하는데 저거 쓰지 마라. 뭐 에어 퀄리티라든지 날짜라든지 주식 가격이라든지 날씨 같은 거 표현할 때 저거 쓰지 마라. 이렇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나 보죠. 네, 있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드는 거죠. 리젝 막 먹이면서. 그리고 keep batches up to date. 네, 최신으로 유지해라. 우리가 직접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Note that reducing batch count to zero removes all related notification from notification center. 우리가 근데 배치 카운트를 0으로 만들면 노티피케이션 센터에서 모든 관련된 노티피케이션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걸 염두에 둬라 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면 QMPP 맞나 모르겠어요. 철자가 QMPP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메시징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사람들이 내가 노티피케이션을 날렸을 때 이 노티피케이션이 사용자에게 잘 전달되었는가, 전달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이 커요. 특히나 어떤 뭐 이제 VIP 관련한 그런 메시지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거 그 사람한테 갔을까? 라는 걸 확인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QMP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굉장히 작은 프로토콜이고 수신 확인을 해줘요. 사용자가 노티피케이션을 받았다라는 수신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걸 쓰려고 하는 시도가 많은데요. 안 돼요. iOS에서는 안 돼요. iOS에서는 APNS,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APNS를 써서만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 있습니다. APNS가 아닌 다른 방식의 노티피케이션은 허용하지 않고요. 약간 깡패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예, 왜냐면 사용자는 그리고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애플이 무료거든요. 애플이 뭐 저 푸시 메시지에 과금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애플도 어마어마한 리소스를 투입해가면서 트래픽을 감당해가면서 저렇게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애플 얘기로는 99% 다 도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써라 라고 하는데 항상 좀 불안해하죠.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프로토콜을 쓴다든지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노티피케이션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 방법이 좀 숙제긴 해요. 아직은 없어요. 사용자가 노티피케이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없어요. 문제죠. 근데 뭐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정도로 뭐 크리티컬하지 않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일 겁니다.